근데 사실 그 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이번처럼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말, 참 애매한 말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딱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거를 예전에는 중동 분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동에 그 두 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중동 분쟁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건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딱 말 안 하고 중동 분쟁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거를 중동 평화 협상이 너무너무 길게 수십 년이 계속되니까 중동 평화 과정 이렇게 불러요.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왜 말 안 하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그 한쪽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렇게 가져지고 나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데 그러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공격을 해가지고 막 미사일 쏟아 부어가지고 한 사나흘 사이에 100명이 죽었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 용어가. 근데 그러면 보통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한 10,000명?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망자가. 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 중동 분쟁, 2.8 사태,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다 제 기억으로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대체로 전쟁이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한 2009년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지상군, 탱크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투기가 뜨고 미사일 퍼붓고 탱크가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면 전쟁이죠. 우리 흔히 생각하는. 우리 그런 걸 갖고 전쟁의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바로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망자 수가 뭐 그렇게 뭐 많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몇십 명 죽은 걸 가지고, 200명 죽은 걸 가지고, 300명 죽은 걸 가지고, 뭐 전쟁이라도 뭐 그 정도는 아니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엄청나게 보도가 엄청 많이 돼요.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그 합쳐서 크기가 얼마나 되는? 크기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거 내전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으로 사람들이 이름 붙였던 거는 이스라엘이 아랍의 다른 나라랑 싸운 거. 왜냐면 팔레스타인은 계속 억압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1993년에 오슬로 평화협정이라는 걸 해서 1994년에 팔레스타인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거죠.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일대가 전부 다 예전에는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땅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세력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뺏고 뺏는 과정에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완전 식민지는 아니고, 식민지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 보내서 이제 살게 하는 게 식민지, 그게 아니고 위임 통치령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받았던 곳들이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이 된 거고, 영국이 지배했던 곳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다시 전쟁이라는 용어로 돌아가면, 근데 어떤 거는 전쟁이라고 그러고 전쟁이라고 안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다들 이거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전체랑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전쟁이라고 안 하고 분쟁,
이렇게만 부르면은 왠지 전쟁보다는 사망자도 좀 없고 이렇게 강도가 좀 낮게 들리잖아요. 낮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미사일 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분쟁 그러면 조금 적당히 싸우는, 그리고 약간 압도적인 누군가가 누구를 후드려 패는 게 아니라 뭐 대충 그래도 좀 엇비슷한 상대들끼리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분쟁이라고 하면 되게 규모가 작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용어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도에 카슈미르 같은 곳,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운다 그러면 사실 안 싸워요. 간혹 가다가 정치적인 제스처로 싸우긴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사실 그 카슈미르 문제라고 부르는 영토 분쟁이 거기서 정리가 됐어요. 사실 이미 73년에 사실상의 국경을 만들어서 서로 말로만 거기다 우리 땅이야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문제가 되는 건 인도가 자기네 나라 안에 카슈미르, 거기 주민들을 무슬림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 예전에 막 탱크 들여보내고 인도군이 전투기 띄워서 자기네 국가 안인데 카슈미르 자치지역 막 폭격하고 그 다음에 민병대 이런 거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탄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도는 서방이 인도랑 척지기 싫으니까 그건 전쟁이라고 안 불러요. 제가 어떤 표현을 봤냐면 인도가 카슈미르에서 하는 거는 저강도 전쟁이라고 부르자라는 그런 것도 봤었어요. 요즘 말이 안 되죠. 그럼 주민들이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말도 갖고 민족도 갖잖아요. 아, 조금 다르죠. 인도 안에서 카슈미르는 종교가 다르죠. 무슬림이라는 거. 인도 전체가 인도에 이제 무슬림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무슬림 많잖아요, 이것도. 이 10%. 북도. 10%니까 1억 5천만 명입니다. 인도에서 10%면.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때 전쟁이라는 용어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그래서 보면 전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이라크 전쟁, 뭐라고 할 것이냐. 이라크 전쟁 그러면 뭐 누가 어떻게 한 건데, 이거를. 이라크가 일단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에게 맞기는 한데, 그 전에 1991년에 걸프전이라는 거 있었죠. 이 걸프라는 것도 우리 그 동해 일본에 하는 것처럼 페르시안 걸프인데 페르시아는 이란에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그 말 안 씁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말 안 써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어느 걸프는 만이란 뜻인데 앞에 페르시아만인데 그거 빼고 그냥 걸프.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페르시아만 그러면 이란만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걸프? 요새 그렇게 쓰는데 아무튼 그땐 걸프전이었고 이라크전 때 그래서 국내 언론들도 이라크 침공은 아마 없은 것 같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런 식으로 그것도 주어를 명시하는 이런 선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는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보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초창기에는 하마스가 먼저 공격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마스의 의도, 하마스가 저지른 짓도 분명히 전쟁 범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뭐 그렇게 많이 1000명 이상 숨지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게 집단적 징벌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집단의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 집단 전체를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 누가 잘못했어 안 일어나면 니네 전체 단체 기합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고 너네들 중에 누구 하나가 문제였으면 너네들이 다 같이 벌 받아. 이거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거는 무슨 옛날에 고대 사회, 전 근대 사회의 연좌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그런 집단적인 징벌 같은 문제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최근에는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파들 사이에서 그 땅을 그냥 이스라엘이 가져야 된다. 아랍인들은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살아야 된다. 그거는 옛날에 히틀러 때 진짜 나치가 했던 주장이에요. 동유럽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 독일인 아리안 민족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전쟁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전쟁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전쟁이 떠오르세요? 딱 그냥 전쟁 딱 그랬을 때 한국 전쟁, 또 2차 세계대전, 월남 전쟁. 근데 대체로 우리가 떠오르는 전쟁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근데 실제로 특히 냉전이 끝난 후에, 아니 사실은 그 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에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한 국가가 한 50몇 개밖에 없었다가 지금 195개 그러는데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2차 대전 뒤에는 무슨 뭐 무력으로 남의 땅을 먹어서 내 땅을 넓히겠다라는 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많이 없었던 게, 일단 국경이 많이 생겨난 건 이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근데 일부 그때 뭐 베트남이라든가 알제리라든가 아프리카의 앙골라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 말고는 대체로 그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분쟁 없이 그냥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큰 변경, 그런 게 무력으로 그런 게 없었고, 국가 대 국가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지도가 크게 바뀐 때가 냉전이 끝나고 옛소련권 국가들 막 독립할 때, 거기서, 그리고 유고연방 독립할 때, 거기는 굉장히 잔혹한 일이 많이 벌어졌죠. 유고연방 내전은 대체로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요. 근데 대체로 잔혹한 거는 내전이 많아요. 내전이 잔혹해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은 그것도 잔혹합니다.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러면 어떻게 죽이면 덜 잔혹하게 죽이는 거냐. 어려운 문제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무력에 의해서 죽는 건 잔혹한 일이죠. 근데 특히 내전 같은 경우 국가 대 국가 간에 싸우는 거는 그래도 정규군이 많이 싸우잖아요. 내전은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의 내전은 이제 마약과 결부되거나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굉장히 처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가지고 이제 기자 생활하고 국제 이슈 다루면서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을 보고 자료를 보게 되는데, 제가 못 들어본 전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전쟁들 중에서 그 포르투갈 있잖아요. 사실 포르투갈은 생각하면 호날두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별로. 근데 너무 당연한 게, 포르투갈이 세계에 유명한 거는 진짜 호날두랑 축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포르투갈은 1970년대까지 아주 극단적인 고립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혼자 외톨이로, 산업화도 굉장히 늦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해 있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축구를 못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유럽에서도 혼자만 이렇게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게 포르투갈이 1970년대까지 장기 집권한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기 집권자가 특이하게도 군인 출신 이런 게 아니라 경제학자 출신인데,
아주 특이하게 무역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돼라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고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포르투갈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70년대까지. 누구랑 싸웠느냐면 바로 그 앙골라라는 나라, 아프리카에 앙골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동부에, 거기가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체로 다 1960년대에 다 독립을 해요. 그래서 1960년을 아프리카 독립의 봄, 독립의 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75년까지 안 놓고 있었어요, 포르투갈이. 혼자 계속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나중엔 포르투갈 군인들이,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거를 뭐 무슨 장미혁명 이렇게도 부르는데, 포르투갈의 군인들의 몇 퍼센트가 매년 거기 가서 죽는데, 앙골라에서 그 식민지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보면 제가 못 들어본 전쟁들이 대체로 보니까 제가 못 배웠던 게 독립전쟁들. 독립전쟁들을 좀 못 배웠고, 아마 우리가 독립을 우리가 싸워서 독립한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좌우가 부딪힌 전쟁들. 그리스 내전이라든가, 사실 한국 전쟁하고 제일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스페인에서도 내전이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은 참 제가 잘 못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체로 그런데 떠올리는 것들이 그런 국가 간의 전쟁인데, 21세기의 전쟁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냉전 끝난 뒤의 전쟁은 대체로 이제 내전들이 많았고, 가장 잔혹한 형태로 그렇게 벌어진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의 전쟁이라 그러면은 뭐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전쟁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특히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파병 문제. 이제 한국이 알게 모르게 파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파병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코스프레 한다 그러잖아요. 모모인 척하는 거. 더 이상 개도국 코스프레 하면 안 돼요.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이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할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우리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남의 나라 이름 모르고요. 저는 일단 경제 발전이 중요해서요. 이젠 이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리적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도 막 눈 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파병이라는 게 왜 어려운 문제냐. 인도적 차원의 군사 개입이라는 말이 있죠. 인도주의를 위해서 무력을 쓰는 거. 근데 그럴 때, 물론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생각하는 조금 타당한 요인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무언가가 지금 어느 나라 그 나라 정부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기능인데, 정부가 그 기능을 못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무장반군이 어느 지역에 학살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정부군이 속수무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주체일 때, 그러면은 주권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의 목숨, 많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권리라는 건 없는 거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그럼 뭐 다 개입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진짜 이거는 학살의 위험이 바로 임박해 있구나, 이거 진짜 이러다가 속수무책으로 큰일 나겠구나. 예를 들면은 1994년에 르완다 내전 때 국제사회가 아무도 개입을 안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8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개입을 안 했어요. 나중에 빌 클린턴 시절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하면서 르완다에 딱 공항에만 들러갖고 그때 일부러 사과하려고 들렀어요. 잘못했다. 국제사회가 르완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했다. 근데 그리고 뭐 그런 이렇게 개입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시에라리온 이제 서아프리카 내전은 아주 참혹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군벌들이 이렇게 싸우고 뭔지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한 싸움이었는데, 그때 이제 뒤늦게 가서 아주 나중에 이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거 왜 그냥 놔두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영국군이 조금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거기 시민들이 너무너무 다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 다음에는 그럼 위험한 상황이면 다 그냥 폭격해서 구해줄 수 있느냐. 폭격도 결국 군사행동이잖아요. 만약에 그 폭격으로 사람이 더 많이 죽으면 그러면 인도적 차원의 군사 개입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골목에 아주 좁은 골목에 도시 안에 다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거기서 학살을 저지르는 자를 딱 정해서 이렇게 폭격을 해서 그들만 제거할 수 있느냐. 힘들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원치 않은 민간인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위험. 그러니까 그 작전이 실제로 효과를 어느 정도나 발휘할 수 있느냐. 의도는 좋았으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지금 예전에 리비아 내전 때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리비아 독재 정권 무너지고 그때는 동부와 서부가 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서부에 이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자 정부군 세력이 있었고 동부에 반군 세력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인구 밀도도 좀 낮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남의 나라 주권을 절대 침해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모든 국가는 자기네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거를 국가가 못할 때에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할 수 있다 쪽으로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바로 그 르완다라든가 서아프리카라든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깨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하는데 저건 남의 나라 주권 문제인데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거. 거기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라크 정부가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말이야 막 해서 민주정부로 바꿔야겠어. 이러면서 슬그머니 거기다가 마치 자기네가 인도적인 군사 개입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그 단어를 오염을 시켜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면 여기저기 그러면 다 파병을 할 거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어쨌건 남의 나라에 우리 군인들을 보낸다라는 건 그 우리 사회에 합의와 토론이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무슨 미국처럼 우리가 세계에 무슨 경찰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식민지라도 있었던 것서 무슨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은 남의 나라에 우리 군인들이 위험하게끔 보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전투에 보낸 거는 이제 베트남전 이후로는 사실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군인들 목숨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무슨 인도지. 우리는 일단 그거는 그런 거 같고. 근데 그러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렇지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파병했던 것이 DJ 때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는데 없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이제 첫 돌부터 다 신어야 되니까 그때 한국군이 가가지고 굉장히 그 치안 유지라든가 재건을 많이 잘 도와줬죠. 그거는 정말 DJ의 탁견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적인 요구를 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에 국가 수립을 도와주는 건 그건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당한. 그래서 나중에 동티모르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여러 번 왔었어요. 감사하다고. 뭐 그런 일들, 그건 국제사회에 우리가 기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말리아 해적들 잡으러 나가 있는 청해부대 같은 경우, 그건 우리가 아마 파병을 안 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교역은 하는데 미안해, 뭐 우리는 뭐 잘 모르겠고 그거는 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배들이 납치가 된 적도 있고, 그거는 유엔 안보리가 승인해서 국제적인 공동 작전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아주 문제가 많았던 파병을 했죠.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아프간을 미국이 침공할 때 그때는 9.11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을 때였어요. 세계가.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진짜 극악무도한 정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자들을 아프간이 숨겨주고 있으니까 공격한다.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을 전부 전쟁으로 내몬 거. 이건 당연히 옳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미국이 전쟁을 했고, 한 달 만에 전쟁을 했고, 9.12 테러 일어나고 나서 유엔 안보리가 국제 치안 유지군, 그러니까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만드는 거, 파병을 하는 거를 안보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한계가 많고 강대국에 휘둘린다 해도 그래도 유엔이 지금 현재 우리가 법원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어쨌건 기준이 법원인 것처럼 유엔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장인 거예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안보리 합의가 문제가 정말 많지만 어쨌든 아프간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한 평화 치안 유지군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도 파병을 했습니다. 이라크전은 아니에요. 이라크전은 미국이 전 세계가 반대하고 미국인들도 반대하는데 미국이 침공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이 파병을 했죠. 그거는 정말 명분도 없는 파병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면서 그때 한국에서 북한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평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파병에 그렇게 찬성을 해요. 이라크전에 우리 군대가 파병됐었어요? 네, 파병됐죠. 네. 파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하고 하려면은 또 미국하고 관계도 풀어야 되고 뭐 방위비 분담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 맞춰주는 게 뭐 이러면서 파병을 했죠. 그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짓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까운 청년 거기에 가서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선교와 관련된 선교하러 간 청년 이런 일도 있었고 그거는 정말 명분 없는 파병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데 일부 군대가 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군사 자문, 양국 간의 안보 협력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다가 지지난 정부 때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에 파병을 했죠. 재난이 일어나서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럴 때 파병하는 거. 그거 인도주의적인 국제 기여 활동입니다.
당연히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아프리카 동부에 파병되어 있어요. 한빛부대 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수단으로부터 독립하고 하고 나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치안 유지가 필요해요. 우리도 가서 지금 28기까지 갔더라고요.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가서 평화유지 활동해주죠. 그런 거 당연히 박수 쳐줘야 될, 정말 힘들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군인들이 가서 뛰어난 역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란 앞바다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때 언제였나요? 2019년이었나 언제가 트럼프가 군대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아덴만에 있던 부대 이쪽으로 호르무즈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한국 배 이란이 납포하고 이란이랑 사이 많이 안 좋아졌었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그때 이거는 파병이 아니라 병력 재배치야. 그럼 말장난은 우리나라 국내용 말장난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군이 없었다가 들어왔으면 파병이지 그게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됐었죠. 그거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분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미국이 이란 압박해야겠어 보내는 그런 행동을 그때 똑같았어요. 북한하고 우리가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잘 해보려면 똑같이 방위비 분담 협상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남의 전쟁으로 내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랬으면 우리 지금 잘 사는데 진작에 샀죠. 옛날에 샀어야죠.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우리 평화를 샀어야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전쟁으로 그걸 발판 삼아서 나의 평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일단 2개 사건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가 있다면 아주 나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 그런 주장을 하게 돼버려요. 저쪽 전쟁에 좀 파병해주고 여기가 좀 평화로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결국은 평화라는 것의 가치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평화운동 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파병 반대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파병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재난을 당한 데라든가 도와줘야 되는 거. 근데 가면은 가서 도와줄 수 있죠. 충분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저기다 전쟁터에 보내야 우리가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되지.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